여름은 뜨거웠습니다. 귓가에 달라붙은 매미 소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끈질기게 이어졌죠. 혜원은 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아서 삐걱거리는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쨍한 햇살을 받아 잔뜩 부풀어 올랐지만 혜원의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헹궈주지는 못했고요. 고무장갑 속 손은 축축했고 등줄기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을 씻어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혜원은 습관처럼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후 뉴스는 언제나 그랬듯 시끄러웠죠. 앵커의 딱딱한 목소리가 혜원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학가 시위, 격화, 경찰 병력 추가 투입, 가두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 매일같이 듣는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의 중심에 오빠, 명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늘 혜원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혜원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손에 들린 밥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죠. 오빠는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부터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밤낮을 세워도 오빠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 문간을 서성였습니다. 비거기는 대문 소리라도 들릴라 치면 버선발로 달려나갔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텅 빈 골목의 정적뿐이었죠. 어머니의 어깨는 매일 밤 조금씩 더 수그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지로 식탁을 가린 채 묵묵히 밥을 드셨어요. 숟가락과 밥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는 소리만이 혜원의 귀에 닿았죠. 그 한숨 속에는 혜원도 가늠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걱정, 분노, 그리고 어쩌면 체념 같은 것들이요. 혜원은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죠. 부모님은 벌써 안방으로 들어가셨는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혜원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뉴스는 이미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죠.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여주인공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혜원은 저런 이야기 속 세상은 얼마나 평화로울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주인공들은 밤늦게까지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며 애태우거나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혜원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들이 여전히 울어댔고 그 소리는 혜원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옆방 오빠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오빠가 잠시 집에 들렀을 때의 일이 떠올랐죠. 오빠는 얼굴이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오빠의 모습은 마치 며칠 밤낮을 밖에서 헤맨 사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꼴이냐며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부엌으로 달려가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오빠는 뜨거운 미역국을 허겁지겁 먹고는 다시 나갈 채비를 했어요. 혜원은 식탁에 앉아 물끄러미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의 어깨에는 낡은 배낭이 메어져 있었고 운동화 끈을 매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혜원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언제 와? 오빠는 혜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힘겨움이 묻어나는 듯했어요. 글쎄, 금방 오겠지.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는 말이 혜원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오빠는 그날 이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오빠의 빈자리를 보며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창밖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혜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길가의 가로수조차 언제 뿌리 뽑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세상이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혜원은 버스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미경이가 혜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미경이는 혜원의 팔을 붙잡고 복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혜원아, 너 오빠 소식 들었어? 미경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혜원은 불안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혜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경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 누가 들을까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명동에서 크게 시위가 있었대. 너희 오빠 친구인 철수 오빠가 그러는데 명수 오빠도 거기 있었대. 경찰들이 엄청 많이 잡아가고 난리도 아니었대. 혜원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죠. 혜원은 미경이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오빠 괜찮대?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모르지. 철수 오빠도 겨우 피해서 도망쳤다고 하던데 혹시 잡혀갔을까 봐 걱정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원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오빠가 잡혀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혜원의 머릿속을 온통 휘저었습니다. 혜원은 미경이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수업 시간 내내 혜원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판의 글씨도, 선생님의 목소리도, 친구들의 속삭임도 모두 흐릿한 소음처럼 멀리서 맴돌았습니다. 창밖의 매미 소리만이 혜원의 귓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칠판의 글씨들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혜원의 눈에는 그저 희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듯 아득했고요. 교실 안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흐릿하게 다가왔습니다. 혜원의 뇌리 속에는 오직 오빠라는 단어만이 끈질기게 맴돌았죠. 어제 미경이가 던진 그 짧은 한마디, 명동 시위에서 오빠를 봤다는 그 말이 혜원의 온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교실 문을 나섰습니다. 미경이는 혜원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혜원아, 같이 집에 갈까? 하고 물었죠. 혜원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오늘 도서관에 좀 들렀다 갈게. 미경이는 혜원의 얼굴을 잠시 빤히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다른 혜원의 표정을 읽었는지 미경이는 더 묻지 않고 그래, 그럼 내일 봐. 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미경이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혜원은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 대신 오빠의 학교 근처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명확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빠의 친구인 철수 오빠를 만나면 혹시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불안이 혜원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빠의 학교 캠퍼스 주변은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습니다. 쨍한 오후 햇살 아래 학생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대신 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죠. 군데군데 경찰 병력이 눈에 띄었고 그들의 굳은 표정은 혜원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335 모여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의 모습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혜원은 낯선 풍경에 잔뜩 긴장했지만 오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캠퍼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빠가 자주 가던 낡은 서점은 캠퍼스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혜원은 혹시 아는 얼굴이라도 마주칠까 싶어 주위를 살폈지만 마땅히 물어볼 사람도 보이지 않았죠. 한참을 헤매다 마침내 혜원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오빠의 친구인 철수 오빠였습니다. 철수 오빠는 서점 앞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처럼 불안한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철수 오빠, 혜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혜원의 목소리에 철수 오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는 혜원을 돌아봤죠. 혜원아, 네가 여긴 웬일이야? 철수 오빠의 얼굴에는 밤샘이라도 한 듯 피로가 가득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명수 오빠 소식 아세요? 어제 명동 시위에 있었다고 하던데 괜찮은 거예요? 혜원의 말에 철수 오빠는 들고 있던 담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한숨은 혜원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명수, 어제 나랑 같이 있었어. 근데 시위가 너무 격렬해져서 경찰들이 막 달려들고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 나도 겨우 사람들 틈에 섞여서 빠져나왔는데 명수는 못 봤어. 잡혀간 건지 아니면 어디 숨어 있는 건지 나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 철수 오빠의 말을 듣는 순간 혜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오빠가 정말로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차가운 물처럼 혜원을 덮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혜원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애써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혜원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소리였죠. 철수 오빠는 혜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혜원은 그 온기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혜원아. 명수 워낙 눈치 빠르고 영리하니까 어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거야. 그리고 일단 집에 가서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괜히 더 걱정만 하실 거야.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철수 오빠의 말은 혜원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잡혀가지 않았기를 바라면서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혜원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죠.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혜원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겨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혜원을 반겼습니다. 혜원아, 학교 잘 다녀왔니?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늦었어? 어머니의 평온한 목소리에 혜원은 철수 오빠의 말을 떠올리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어색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죠. 네, 친구랑 도서관에 좀 들렀어요. 거짓말을 하는 혜원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혜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그래, 수고했어. 하고는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혜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어머니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밥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혜원은 그 온기마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만 뒤적이셨고
어머니는 혜원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었죠. 어머니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걱정이 스며 있는 듯했습니다. 혜원은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젓가락으로 밥알을 뒤적이며 억지로 몇술 뜨려 했지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잡혀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디선가 굶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면 다쳐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혜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빈자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혜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밤늦게까지 혜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여름밤의 낭만을 노래하던 그 소리는 더 이상 아름답게 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혜원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불길한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보았지만 오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웃던 오빠의 얼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오빠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혜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빠의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죠. 어머니는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혜원은 그 침묵이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듯 느껴졌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시들해졌습니다. 미경이는 혜원에게 오빠 소식을 묻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고 혜원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혜원은 늘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원은 오빠의 방에 들어가 오빠의 물건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빠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방 안에서 혜원은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들과 함께 낡은 기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는 가끔 기타를 치며 아침 이슬 같은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혜원은 오빠의 기타를 조심스럽게 건드려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기타 줄에 닿자 텅 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혜원의 마음속 공허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혜원은 기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의 손때 묻은 기타는 오빠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혜원은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낮 시간대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팝송과 함께 청취자들의 사연이 흘러나왔죠. 평화로운 오후의 한 조각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학생 시위 주동자 검거, 서울대 명수씨 등 3명 구속. 혜원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쿵 하고 떨어지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명수씨라는 이름이 혜원의 귓가에 박혔죠. 설마 아니겠지. 동명이인이겠지. 혜원은 애써 스스로를 달랬지만 손은 이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컵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려 컵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죠. 이내 라디오에서는 구속된 학생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었고 그 중에는 분명 이명수라는 이름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혜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희미해졌습니다. 혜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빠가 잡혀갔어. 그 사실이 혜원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혜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혜원은 당장이라도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고 슬퍼하실까.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혜원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아랫입술을 깨물며 애써 참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는 듯했습니다. 평온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혜원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빠의 책들을 뒤적였습니다. 두꺼운 전공 서적들 사이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혜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오빠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손때 묻은 수첩이었죠. 혜원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빗돌빼돌한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 구절, 격언, 그리고 혜원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들이 뒤섞여 있었죠. 오빠의 생각과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혜원의 눈길을 사로잡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혜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쿵 하고 무언가 가슴을 치는 듯한 느낌이었죠. 오빠가 왜 그토록 시위에 매달렸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굳건한 신념이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혜원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원은 부모님께 오빠의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무거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부모님이 받으실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죠.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오빠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혜원은 억지로 밥을 먹는 척하며 텔레비전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오빠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저녁 뉴스에서는 오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검거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보도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혜원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안도했지만 동시에 오빠의 존재가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빠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혜원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학교에 가지 않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혜원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어디 아프니? 혼자 갈 수 있겠어? 하고 물었죠. 혜원은 애써 웃으며 네, 괜찮아요.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철수 오빠에게 연락해 오빠가 구속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철수 오빠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짙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죠.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니. 결국 잡혀갔구나. 철수 오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단 변호사라도 알아봐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은. 혜원은 철수 오빠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빠,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혜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철수 오빠는 혜원의 비장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의 어깨를 툭 치며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혜원은 철수 오빠와 헤어져 곧장 시내의 작은 인쇄소로 향했습니다. 오빠의 수첩에서 본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는 문장이 혜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혜원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씨를 지핀 듯했습니다. 인쇄소 안은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혜원은 인쇄소 주인에게 다가가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장을 좀 인쇄해 주실 수 있으세요? 회원은 수첩에서 해당 문장을 찾아 주인에게 보여주며 작은 전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회원의 나이를 가늠하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회원을 바라봤지만 회원은 굳은 표정으로 부탁을 반복했습니다. 작게 여러 장 만들어주세요. 급해요. 회원은 자신의 용돈을 털어 인쇄비를 지불했습니다. 돈을 세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회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갓 인쇄된 전단지를 받아든 회원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불안감과는 다른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회원은 인쇄소에서 받아온 전단지를 오빠의 방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회원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오빠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또 다른 문장이 회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 회원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회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문장은 회원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침대맡에 놓인 작은 스탠드를 켰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던 회원의 눈빛이 스탠드 불빛처럼 작게 빛나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회원은 그저 오빠를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 수동적으로 오빠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생이었죠. 하지만 이제 회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회원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원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인쇄소에서 만든 전단지를 주머니에 숨기고 오빠의 학교 근처 골목이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몰래 붙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회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전단지를 붙이고 도망치듯 자리를 뜨곤 했죠. 오빠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붙일 때마다 회원은 오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오빠의 모습, 회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회원이 최고지 하고 웃던 오빠의 모습, 그 기억들이 회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너무나 깊었고 아버지의 침묵은 회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회원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오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회원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에 회원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은 회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처절했습니다. 회원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원의 뺨을 때릴 듯 노려봤지만 그 시선은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굳게 다물렸던 입술 사이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죠.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앉더니 결국 고개를 깊이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회원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으로 다가왔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방구석에서 흐느꼈고 그 울음소리는 회원의 귓가에 끊이지 않는 메아리처럼 맴돌았죠. 아버지는 말없이 술병을 비우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술병이 하나둘 쌓여갔고 집안에는 알코올 냄새와 슬픔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만 가득했죠. 회원은 부모님의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도 회원의 마음속에는 오빠를 위해 자신이 무언가 해야 한다는 단단한 결심이 피어났어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가 끝나면 혜원은 곧장 오빠의 친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오빠들 사이에서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혜원은 용기를 내어 오빠의 소식을 물었죠. 철수 오빠는 난데없이 나타난 혜원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린 동생이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보고는 대견함과 동시에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혜원의 굳건한 눈빛을 본 철수 오빠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를 면회할 방법을 함께 찾아주었습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죠. 혜원은 부모님 몰래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혹시라도 들킬까봐 가슴을 졸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들여다보고 철수 오빠와 몰래 통화하며 면회 날짜를 잡는 데 성공했어요. 드디어 면회 날, 혜원은 차가운 교도소 복도를 걸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걸음에 맞춰 격렬하게 울렸죠. 철창 너머로 본 오빠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깊어진 눈가의 그림자와 앙상한 턱선이 혜원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어요. 하지만 오빠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그 속에서 혜원은 깊은 피로감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혜원아, 네가 여긴 웬일이야? 오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혜원은 애써 웃으며 오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나 오빠 보러 왔어. 혜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밝게 들리도록 노력했죠. 오빠는 혜원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여 있는 듯했어요.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오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동생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죠. 혜원은 오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오빠가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혜원의 말에 오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혜원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철창 너머로 오빠에게 보여주었죠. 오빠 수첩에서 봤어.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는 말. 오빠는 혜원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자신의 신념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어린 동생을 이런 일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는 듯했죠. 혜원아, 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오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빠. 나 괜찮아. 오빠가 자랑스러워요. 혜원의 진심 어린 말에 오빠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오빠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죠. 넌 아직 어려. 이런 일에 엮이지 말고 내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지? 오빠는 혜원을 보호하려는 듯한 단호한 말투였지만 혜원은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원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잡혀갔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프고 슬펐지만 혜원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철수 오빠를 비롯한 오빠의 친구들이 있었고 오빠가 지키려 했던 뜨거운 신념이 혜원의 마음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혜원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오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의 채취가 남아있는 방 안에서 낡은 기타를 들었어요. 먼지가 희끗희끗 앉은 기타 줄을 조심스럽게 퉁겨보았죠. 팅, 팅, 팅. 어설픈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혜원은 오빠가 자주 불렀던 아침 이슬을 흥얼거렸어요.
아직은 서툰 솜씨였지만 혜원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오빠를 향한 마음과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는 듯했죠. 그날 이후 혜원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신문 기사를 꼼꼼히 읽고 라디오 뉴스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오빠의 책들을 찾아 읽으며 오빠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뜨겁게 싸웠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죠. 혜원은 더 이상 오빠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토론할 때도 혜원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그런 혜원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혜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해 주었죠. 쉬는 시간에는 혜원 옆에 앉아 혜원아, 너 정말 멋있다 하며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혜원은 학교 신문반에 가입했습니다. 그동안 혜원은 그저 시험 점수에만 매달리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이제 혜원은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싶었죠. 오빠가 잡혀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혜원은 학교 신문에 작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에는 직접적으로 오빠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혜원은 그 기사를 통해 오빠와 같은 이들의 희생과 용기를 이야기하고 싶었죠. 혜원은 밤새워 글을 쓰고 또 고쳤으며 자신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기사가 실린 후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혜원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죠. 학생이 이런 글을 써도 되는 줄 알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본 것을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혜원의 당찬 대답에 교장 선생님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혜원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혜원은 그날 이후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지만 동시에 많은 학생들에게 용기와 깊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혜원의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덧 겨울이 오고 거리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혜원은 다시 오빠의 면회를 갔죠. 창밖으로 흰 눈이 흩날리는 풍경을 보며 혜원은 오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지난번보다 더욱 깊어진 듯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혜원이 알아볼 수 없는 고통과 함께 굳건한 평화가 깃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학교 신문을 꺼내 오빠에게 보여주었어요. 자신의 기사가 실린 면을 펼쳐서 말이죠. 오빠는 신문을 받아 들고는 말없이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읽는 오빠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스쳐 지나갔어요. 기사를 다 읽은 오빠는 말없이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은 혜원이 오빠에게서 보았던 어떤 웃음보다도 따뜻하고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혜원아,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오빠의 나지막한 말에 혜원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죠. 오빠는 철창 너머로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느껴지는 오빠의 손은 예상외로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혜원의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혜원은 오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오빠,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오빠는 혜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혜원을 향한 깊은 신뢰와 응원으로 가득했죠. 그래, 혜원아. 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 오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혜원의 미래를 향한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원은 더 이상 오빠를 그저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혜원은 오빠의 신념을 이어받아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죠.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오빠의 석방은 기약 없었지만 혜원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혜원의 가슴 속에는 오빠의 뜨거운 열정과 자신의 단단한 의지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오빠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죠. 그 사이 혜원은 대학생이 되었고 오빠가 다녔던 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혜원은 오빠처럼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학내 언론 활동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에 목소리를 냈어요. 혜원의 글은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혜원은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죠. 오빠는 혜원의 활동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동생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혜원은 더 이상 오빠를 기다리는 어린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혜원은 오빠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었죠. 서로가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어느 맑은 봄날, 혜원은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빠의 수첩이었죠. 수첩 속에는 혜원이 처음 봤던 그 문장이 여전히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혜원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오빠의 고뇌와 희망, 그리고 자신의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죠. 뭉게뭉게 피어나는 흰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혜원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랑였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혜원의 눈빛은 더없이 단단했고 얼굴에는 희망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매미 소리 대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오는 것처럼 혜원의 마음속에는 지난 아픔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차올랐죠. 혜원은 이제 더 이상 80년대 학번, 시위 나간 오빠를 기다리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젊은이였죠. 그리고 혜원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새로운 시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혜원은 수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혜원의 뒷모습에서 흔들림 없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어딘가 내 기억과 겹치는 순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때의 가족 이야기를, 그때 자주 다니던 상점가와 역 앞 풍경을,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금 와서 떠오르는 사소한 한마디 같은 것들을 작은 기억이라도 괜찮습니다. 말로 남겨두면 예전엔 잘 말하지 못했던 생각이 지금이라서야 조금은 부드럽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도 앞으로 그 시대를 알게 될 분들의 감상도 두 이야기는 이곳에서 모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